자, 평택을 재선거 이게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나요? 아, 그럼요. 저희가 전략 지역이죠. 저희 전략 지역. 그래서 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선의 경쟁 진보당. 언제부터 전략 지역이 됐죠? 자, 뭐 하나하나 한마디가 다 기분 나쁘거든요. 네, 바로 왜 제 눈치를 보십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을 재선거 네. 진보당 후보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김재현 후보 박수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굉장히 이제 어쩌다가 평택을이 이렇게 뜨거워져가지고 이 뜨거운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좀 불편하게 보시는 입장이에요? 긍정적인 것은 제가 매불쇼에 드디어 출연했다는 사실. 아, 여기가 그렇습니까? 뜨거워졌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욕할까 봐. 지금까지 욕 많이 했는데 안 아, 부르시는데. 그럴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만큼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시고 거기다가 또 진보당이나 김재현의 존재에 대해서 빠짐없이 언급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창당한 지 9년 정도 됐는데 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은 게 지금 평택과 울산 덕분이잖아요, 사실은. 아, 네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아예 생각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사실은 이제 평택을 해서 지금 핫한 두 인물보다는 더 먼저 준비하셨던 그렇죠. 분이에요. 맞아요. 예, 그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고 왜 평택을인가요? 이게 뭐 작년 여름쯤부터 이번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네. 사실은 준비를 좀 했고요. 뭐 저는 다른 곳은 뭐 여론조사 돌려보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네. 처음부터 평택 딱 찍고 들어갔어요. 작년 여름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평택이냐고요? 네. 일단은 그냥 뭐 재보궐선거 있으니까 당연히 출마해야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치를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20대 때부터 출마를 해서 이번이 8번째 출마거든요.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 했고 25년 대선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를 또 지원하고. 아, 맞아. 네. 그거는 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런 거는 또, 아니, 공이 있으니까 이런 네. 것도 세상에 알려야죠. 네, 정권교체 한 몫을 함께 아니, 했습니다. 당이 다른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함께 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년 연속으로 뭐 완주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은 정말로 당선이 꼭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진보당이 원내 의석이 4석인데 한 석을 더 만든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진보당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지역이 어디일까라는 고민에서 노동자가 많고 한 20여 년 동안 진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보여주셨던 평택 시민들에게 한번 달려가 보자라고 생각해 준비를 했고 네. 이미 2월 달에 책을 내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빛의 광장에서 평택의 미래로였어요. 그래서 광장에서 우리가 했던 약속이면 크게 두 가지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인데 내란 청산은 6.3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마무리 짓자. 그리고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뭐 바닥부터 개혁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했을 때 평택이 가장 그걸 잘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럼 이번 재선거의 목표는 완주인가요? 당선이었죠. 당연히. 근데 아니. 지금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저보고 뭐 언제 단일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셔서 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러워. 네.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으면 당 대표가 출마하기 쉽지 않았죠. 전당적 힘을 모아서 제가 1월 18일 날 당의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김재현 대표를 평택에 출마시킨다라고 중앙위원들이 결정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쉽게 뭐 사퇴 이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아니 또 일각에서는 그 조국 후보가 거기 이제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공세적으로 이 발언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하고 단일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 많은 분들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거 봐. 하셔가지고 있어 실제. 네, 그냥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네. 아마도 워낙 이렇게 평택을 전략적으로 바라보시는 그 각 당의 대표님들의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왜 저한테 자꾸 또 뭐라고 하시는데 완주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제 딴에는 굉장히 배려가 깔린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김재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데이터로 잡히잖아. 네. 근데 이분들이 김재원 후보가 다른 후보랑 단일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계속 지지할 동력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딱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김재원에게 정착을 할 거 아니야. 저를 뭐 지원해 주시기 위한 질문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배려 정도가 배려, 있어요. 배려. 배려. 워낙에 지금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배려 정도로 단어를 쓰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민심 최근에 또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실제 우리 김재원 후보께서 그 세 번째 페이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궁금하네. 진보당의 정당 지지율이 평택을 해서 4%인데 우리 후보님 범여권 단일호 적합도에서 9%로 당 지지율보다는 2배 이상 와. 나오고 그러니까 일찍 있고요. 준비한 게 여기서 티가 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일단 인물구도 정책에서 일단 구도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진보당이 이제 소정당이다 보니까 출발선이 굉장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래전부터 표밭을 갈아왔기 때문에 진보당의 낮은 지지율보다는 아무튼 높은 개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다자 구도에서는 일단 당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부정적인 그런 완주가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보도 때문에 좀 그죠? 디스카운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봐봐. 오늘 아마 우리 최우 앵커님께서 우회적으로 좀 힘을 실어주고자 배려를 하는 해주시는 배려. 배려. 예. 배투더리요. 배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향후에 지금 김용남 조국 두 후보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는데 오늘 또 매불쇼를 계기로 진보 진영의 새 후보가 또 앞으로 TV 토론도 할 것이고 네. 그래서 열띤 그런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면 김재원 후보한테도 충분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네.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다자구도 봐야죠. 다자 구도도 여론조사. 봐야죠. 예. 네, 그 다자 구도에서는 23대 18대 26대 6 이렇게 해서 일단 새 후보, 그러니까 유동 후보까지 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고 지금 이번 JTBC 여론조사 결과는 정당 지지도 제일 뒤에 물어보면서 조국 후보가 다시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를 먼저 물어보면 김용남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가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정당 지지를 나중에 물어보고 바로 그냥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민주당 김용남 후보라고 물어보긴 하는데 앞에서 정당 지도를 먼저 물어보면 김용남 후보가 조금 더 오차이 나오고 이 조사는 JTBC 설문지를 봤더니 이제 정당 지도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재현 후보님이 6%, 황교안 후보가 11%. 그래서 네. 다자 구도가 지금 이렇게 계속 치열하게 전개 중이고. 그 최근에 평택을이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 최대 피해자가 김재현 후보 같네 이걸로 보니까. 너무 저기에 이제 관심도가 쏠리다 보니까 아니 황교안보다도 안 나오는 거 이거는 제가 두고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일단 여기에 그 황교안 후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몇 달 동안 계속 10%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와, 없어요. 그래요? 황교안 후보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유희동 후보는 조국 후보 등판 이후에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그나마 이렇게 올라가시고 공천도 받았지. 그 전까지는 오히려 황교안 후보가 존재감이 더 강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저는 뭐 절대로 황교안 후보와 유희동 후보가 단일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평론가들 패널들 뵐 때마다 네. 지역의 현실을 너무 모르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 박형광인데. 네, 그 좀 다릅니다. 지역에서는. 네. 저도 선거운동 하다가 마주치거든요. 예, 우리가 그 모니터에서 보는 그 뭐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황교안. 그분이 아니세요. 캐릭터가 달라요, 지역에서는. 만나면 예, 그냥 점잖은 좀 연세 있는 정치인이세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또 굳이. 누가요? 아니, 제가요? 왜 이렇게 네. 좋은 얘기를 굳이 왜 해? 좋은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이 정도 표를 얻으면서 보수 단일화에 저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까? 생각하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그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보수 통합까지 얘기했어요. 합당까지 얘기했어요. 출연해서. 그런 가능성 열어놓겠다고 했고 이번에 유희동 후보가 김문수 선대위원장 영입을 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황교안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했어요. 그거 기억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대선 후보 뛰다가 접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김문수 선대위원장 선임과 황교안 후보가 합당까지 추진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한 이틀, 3일 동안에 연달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그런가요? 된다. 근데 저 민주당은 비상이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교안 후보하고 유이동 후보하고 얼마든지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아니라 거의 현실화되고 있다. 그 반중 중에 하나가 황교안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다 갑자기 개헌안 반대 단식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이 기회를 맞춰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완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하나는 황교안 후보가 지금까지 조금 높게 나왔던 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황교안 후보가 마치 본인이 국민의힘 선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예. 네, 뭐 방금 이제 개헌 관련한 단식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행보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는 뭐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네. 뭐 조국 후보께서는 3표 차로 당선되겠다 이렇게 여유롭게 말씀은 하시지만 여기 격전지가 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단일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지지 선언하고 사퇴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후보님께서 대표님께서는 단일화를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또 외부에서는 저쪽에 단일화를 해버리면 이쪽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럽게 저희가 그건 얘기를 단일화 하는 한 거죠. 다음에 얘기하시죠. 네, 오랜만에 아니 처음 모셨는데 그러면 김재현 후보가 평택을 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일 하나만 좀 들어볼까요? 하나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만 해야 됩니다. 아, 박찬대 후보 길게 얘기해갖고 이제는 저희가 안 모십니다. 어제. 네. 조국 후보님하고 네 김용남 후보님 길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니 이건 하나만 물어봤는데. 네 일단은 평택이라고 하면 네. 미군기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미군기지 저희 있죠. 선거구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지가 있는데 여기가 들어오면서 20년 동안 평택에 지원특별법이 생겨서 약 24조 원 정도의 지원금이 뿌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여기 오, 유이동 후보 같은 대박이네. 경우도 여기서 삼선하면서 본인이 지원법 계속 연장하면서 오. 많은 국비를 갖고 왔다라고 했는데 네. 시민들은 저를 붙잡고 우리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다 아유. 그렇게 물어보시고. 아, 23조 다 어디 갔냐? 네, 특히 이제 기지 주변에 사시는 연세 있으신 이장님들 이런 분들께서 20년 동안 나는 힘들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상하네. 이 조그만 정당의 대표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걸 막 뜯어봤더니 몇 달 동안 조사를 쫙 했더니 실제 그 23조 중에서 국비는 한 5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90%는 이 예산의 90%는 그냥 일반 지원이라고 해서 인근의 다른 지자체도 다 받고 있는 돈들이더라고요. 오히려 너네는 특별법 있으니까 정부 예산 좀 덜 줘도 되지 않아 하면서 예산 전체 총량에서는 정부 지원금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우리 이만큼 예산 많이 따왔어. 우리 잘하고 있어라고 일종의 종이 호랑이를 들고 포장을 해왔던 거라서 저는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를 들면 유이동 전 의원께서 본인이 의원 시절 인터뷰에서 특별법으로 뭐 안중에 보건지소 같은 것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지소에 20억이 쓰였는데 20억에 12만 20억 쓰였어요. 근데 시민들은 그런 인터뷰 보면 아 국비 따와가지고 우리 동네 보건소 지어줬군 이렇게 생각할 텐데 12, 20억 가지고 지어진 것에 포장지는 평택특별법이라고 해놓은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가 제일 처음 밝혔느냐 진보당 김재현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네. 네, 그래서 왜 이 도시가 인근에 있는 다른 규모의 경기도 내 다른 지역들보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발전한 듯하지만 삶의 질이 느리냐에서 이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 없고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이 할 일은 사실 이런 거 예산 잘 따오는 거잖아요. 보궐선거로 2년밖에 임기가 안 되는데 그거 잘하겠다는 약속 제일 먼저 드립니다. 그 특별법의 역설 그 5번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네. 이거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바로 이제 저기 작은 그래프는 처음에 특별법 생기기 초창기에는 저렇게 평택이 조금 더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년을 쭉 총량을 따졌더니 저렇게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작았다라는 것이라서 가령 화성 같은 경우에는 2,700% 증가했는데 평택은 네. 1,500%. 맞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데들은 신도시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뭐 평택 같은 데서는 또 삼성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도시나 삼성반도체 같은 것들은 인근의 다른 지역들도 그 비교 상황은 조건은 비슷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우 역차별 받았다 생각하고 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감춰왔는지를 보면 요즘 최근 들어서야 평택이 막 정치적으로 주목받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던 곳이고 저는 행정에서나 정치에서나 공백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돼 있던 곳이라서 초창기에 제가 선거운동 막 뛰고 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잘 왔다고 여기 할 일 많다고 오래된 민원 꾸러미를 들고 많이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석 달 동안 받은 민원만 수천 건, 교통 민원만 1,600건이 넘어요. 아, 이 뭐 바람 부나요 지금? 아, 예. 야, 민주당. 야, 민주당. 네, 뭐.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역시 대표는 다릅니다. 야, 저렇게까지 대놓고 하시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요. 아니 뭐 네. 좀 별 얘기 못했는데. 아직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은 네. 다음에 또 한번.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선거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네. 다음에 또 뭐 이제 토론회라도 한번 불러주시는 건가요? 토론이요? 네. 토론 감사하죠. 네. 네. 원하십니까 토론을? 저는 양자 토론이 아니라 삼자 네.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님이랑 양자가 아니고 삼자지. 네, 네. 예, 삼자 토론. 아니 어제 그저께 그렇게 양자 토론 얘기를 막 하시길래 네. 그랬었군요. 죄송합니다. 빠지지 않고 자꾸 사과. 불러주시고 정치 다양성이 아, 이곳 그렇습니다. 네, 매부쇼에서도 꼭 이루어지기를 너무 네, 좋은 소망합니다. 김재현 네. 후보께서 지난 대선 때 그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1% 미만에 아주 석패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0.73. 네, 그래서 이제 김재현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또 힘을 실어주면서 이길 수 있었던 거고 네. 이번 아까 JTBC 다자구도 첫 번째 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김용남 조국 후보 합치면 49%예요. 근데 이제 김재현 후보 지지율까지 합치면 50%가 넘거든요. 결국에는 이 세 후보의 이제 합이 50%가 넘는다는 얘기고 세 후보가 단일화 연대를 잘 하면 그러면 적어도 보수 진영의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그 네. 구도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김재현 후보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정도는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이번에 6월 3일 선거는 그냥 뭐 매번 치러지는 선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선거 때마다 저희는 단일화 할 거냐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거든요. 원래 맞아. 소수 정당의 숙명인데 아유. 이게 때마다 돌아오는 선거라면 그걸 그냥 손쉽게 뭐 단일화 셈법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100년 만에 주어진 역사적 계기고 정치적 무게가 남다른 선거라고 생각해요. 내란을 청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100년 동안 이어온 그 세력들을 풀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단일화 이전에 저희는 선거 연대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빛의 광장에서 같이 연대했던 세력들이 이번 6.3 선거 때까지는 함께 힘 모아서 연대를 하자. 그것을 뭐 평택은 어떻고 뭐 울산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통 크게 연대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큰 감동을 주고 한국 사회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자라는 제안을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아직까지 정청래 대표님이나 조국 대표님께서 여기 화답해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 평택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뭐 이제 격전을 벌이고 계시니까 저는 사실 좀 속상하고 답답한 면이 있고요. 소수 정당의 대표지만 남은 20여일 동안 이 진보 민주 진영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연대를 펼쳐보고 싶은 마음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6.3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제 무대에서 정말 사라지게 된 그 정치 공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특히나 개혁을 견인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진보당의 역할, 존재감, 영향력을 더 크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부쇼도 더 많이 불러주시겠죠. 참 이 소수 정당 생각하면 제가 진짜 눈물이 많이 납니다. 아니 정당인데 선거 때 단일화 안 한다고 욕 먹어. 드랍 안 한다고 욕 먹어. 이거 얼마나 진짜 이거 좀 속상합니까? 정말 가슴이 많이 3년 연속 사퇴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참 정말 그리고 언론에서도 또 불러주지도 않아. 그렇지. 최후가 너 말이다. 너 임마 너.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어젯밤에. 죄송하고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